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에는 KMO가 있었는데 KMO 1차 시험이 있었는데 혹시나 경시를 본 학생들이 있나요? 시험을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2차 대회에서도 혹시나 수학 경시에 도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큰 단원 도형의 닮음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닮음이 뭐냐? 자, 닮음의 정의를 한번 이제 써보겠습니다. 닮음이라는 것은 어떤 도형 F가 한 점 O를 중심으로 F의 각 점들입니다. 도형 F의 각 점이 그 M 대 N으로 내분하거나 또는 이제 외분합니다. 다시요. 그 도형 F의 각 점을 어떤 한 점 O를 중심으로 M 대 N으로 내분 또는 외분하여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도형입니다. F' 도형으로 점들이 이동될 때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때 도형 F와 F'가 서로 닮음이라고 합니다. F와 F'은 닮음이다. 서로 닮음 도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점 O를 중심으로 M 대 N으로 내분 또는 외분될 때 요 점 기준점 O입니다. 요 한 점 O 기준점 요 O를 닮음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실전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룰 때는 이 닮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지 않고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닮음의 정의가 이러한데 이 닮음의 정의에 의해서 닮은 도형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옮겨 놓은 겁니다. 뭐 빙빙 돌려 가지고 다시 그려 놨거나 대칭 시켜 놨거나 이렇게 닮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닮은 도형이 만들어진 것을 어디론가 옮겨 놓은 겁니다. 옮겨 놓고 원래 도형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도형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 이해를 구하는 질문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닮음을 다룰 때에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닮음의 중심에 대한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이유는 닮음의 중심이 어디 있다를 그대로 원래 닮음 도형이 작도됐을 때 그 모양 그대로로 보여주지 않고 작도의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과만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때에 도형 F와 F'이 닮음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기호로 닮음이 영어로 시뮬러입니다. 그래서 시뮬러의 영어 첫 글자 이니셜 S를 따서 요 S라는 요 닮았다라는 영어 이 글자를 옆으로 뉘어 놓은 게 이게 이제 닮음 기호입니다. 그래서 S자를 옆으로 누여서 형상화 시킨 게 닮음 기호인데 간혹 여러분들이 닮음 기호 거꾸로 이제 이렇게 써서 이게 닮음 기호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나 이제 헷갈리는 학생들은 앞으로는 이제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닮았다라는 게 시뮬러인데 그 시뮬러의 첫 글자 S를 옆으로 뉘어놨다.
예,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누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S자를 이쪽으로 눕혔냐, 이쪽으로 눕혔냐 그러는데 요게 글자 S자가 상하 대칭이에요. 그 상하 대칭이라는 소리는 좌로 눕히나 우로 눕히나 똑같은 그림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눕히나 같은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어느 방향으로 눕혀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닮았다라는 기호를 도형 닮음 F와 F 프라임이 닮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때 이 도형이 원이냐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뭐냐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무슨 이유로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하는 이 닮음 조건을 뒤에다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를 다룰 때는 닮음이라는 도형을 다루는 도형의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삼각형이고, 임의의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닮음을 다루는 게 뭐 직각이등변 삼각형이거나 또는 원이거나 또는 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사각형의 닮음 조건 또는 이제 다각형이죠. N 다각형, 그것이 이제 볼록이든 오목이든 이런 다각형, 삼각형을 제외한 다각형의 닮음 조건은 매우 이제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들은 교과에서 다 이제 배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그런 임의의 다각형, 즉 볼록다각형이나 오목다각형의 닮음 조건을 여기서 다 거론하기는 이제 그 시간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복잡해서.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에서는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닮음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 어떤 이론들이 또 파생되어서 확장된 이론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거, 항상 닮음인 도형이 뭐가 있을까요? 학교 시험에서 간혹 나옵니다. 항상 닮음인 도형을 뭐 3가지 이상 써봐라 라든지 이런 질문을 학교 시험에서 가끔 다루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제가 생각난 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원은 전부 닮음입니다. 원. 그 다음에 이제 입체로 하면은 쿠도 전부 이제 닮음인 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정삼각형 전부 닮음이겠죠. 정사각형 닮음이겠죠. 정오각형 닮음이겠죠. 합치면 정다각형입니다. 이것도 전부 닮음이고요. 입체로 넘어간다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다면체입니다. 5가지 있죠. 예. 임의의 다면체가 아니고 정다면체입니다.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도형들이 전부 항상 닮음인 도형이 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닮음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각형을 주로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제가 그리면서 강의를 할게요. 미리 도형을 그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리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약간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삼각형이 도형 F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한 점 O를, 이 점 O는 도형의 외부여도 되고 내부여도 되고 변 위여도 되고 꼭지점이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도형을
도형 F의 각 모든 점입니다. 각 점을 이렇게 m 대 n으로 지금부터 외분점을 찍어 볼게요. 점 O를 중심으로, 이 점을 중심으로 도형 F의 각점인데, 이 모든 각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꼭지점 3개만 대표로 한번 옮겨 볼게요. 그래서 이 길이를 예를 들어서 A5 대 O 새로운 점 A'이라 하면 2 대 1 되는 점을 예를 들어 찍는다면, 그 다음에 CO 도 2 대 1 되도록 이렇게 이제 찍어요. 그리고 BO도 2 대 1로 분할점을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으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를 이제 B'이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결국은 처음에 있었던 도형 요 ABC입니다. 이 삼각형의 각 점들은 A', B', C'이라는 점으로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옮겨질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F'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지금 2 대 1이라는 비율을 잡았는데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전부 2 대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 새로운 삼각형 A', B', C'이 만들어지는데, 이 도형을 ABC하고 닮음인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지금 이제 이 비율을 O를 중심으로, 닮음의 중심 O를 중심으로 삼각형 ABC로부터 O까지 길이를 2로 잡고, 그 다음에 O에서 새로 만들어진 분할점, 그 점을 1되게 잡았기 때문에 도형이 2분의 1 축소된 이러한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거꾸로 1대 2를 만든다 라고 하면 2배 큰 도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겁니다. 이제 어떤 도형을 요 m 대 n으로 내분 또는 외분한다 그랬는데, 이 비율을 얼마로 잡냐에 따라 더 큰 도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작은 도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만약 1대1로 잡는다 그러면 똑같은 도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합동이 만들어질 텐데, 합동은 도형의 닮음의 특수한 경우를 합동이라고 합니다. 합동은 당연히 닮음 도형이고요. 닮음 도형 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합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때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도형은 그 비율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확대, 원래 도형을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크기만 달라지게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다. 도형의 모양,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을 닮음이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확대 축소가 되느냐, 그것은 그 비율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길이를 A라고 이렇게
2a라 놓을게요. 이렇게 2a라고 놓으면 지금 새로 만들어진 도형은 2분의 1로 이제 축소된 도형이기 때문에 요 BC의 대응변이 B'C', C'인데 이 길이는 2분의 1로 축소됐기 때문에 길이가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길이를 B라고, 2B라고 놓게 되면 이거의 대응변 여기는 B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EC라고 놓게 되면 이거의 대응변 여기는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변의 길이가 2분의 1로 축소된 이런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 그려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자, 이와 같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 닮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모양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여기쯤에 닮음의 중심이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비율을 아까처럼 어떻게 할까요? 확대 한번 해볼까요? 1대2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각자 노트에 지금 제가 작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콤파스를 이용해서 이 길이 1을 잡고 이 길이의 2배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이라 콤파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점 O를 중심으로 1대2로 외분을 시켰기 때문에 B'이 여기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 길이도 1대2가 되도록 만들어 보면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콤파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부정확한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C'이 C'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제 A'을 만들게 되면 여기가 1대2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원래 도형, 자 여기가 이제 A'이 되는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제가 색깔을 칠해 볼게요. 요 삼각형 ABC 하고, 그 다음에 닮음의 중심을 삼각형 내부에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확대가 되도록 비율을 원래 도형보다 더 큰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런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ABC하고 A', B', C'이 이와 같이 닮은 도형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는데 어떤 형태로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제가 권하는데요. 어떤 형태로 만드냐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오목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이 오목사각형에서 이거를 ABCD라고 놓고 이렇게 놓고 닮음의 중심을 이 오목사각형 외부에 놓지 말고 또는 내부에 놓지 말고 이런 이상한 점 여기를 오라고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닮은 비율을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1대1로는 하지 말고 그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요. 1대1로 하지 말고 1대2로 하든지 2대3으로 하든지 콤파스 가지고 분할점을 찍어 가지고 만들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여기를 닮음의 중심으로 놓고 한다면은 요 오목사각형이 어떤 형태로 그려지는지를 실제로 많이 그려보세요. 많이 그려보면 그 새로운 도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라는 거를 상상을 하면서 이거를 새로운 도형을 그려보세요. 그래야 그 상상력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기하를 할 때 이 상상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상상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상상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인데요. 합동 조건은 여러분들이 5가지 제가 얘기를 했죠. SAS 뭐 SSS 뭐 해서 이제 했는데 이거를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합동 조건보다가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도형을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똑같은 도형을 크기가 달라도 그거를 만들게 되면 조금 전에 앞에 보여줬던 것처럼 한번 볼게요. 요 원래 삼각형 ABC에서 제가 파란 펜으로 할게요. 이 길이 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닮은 도형을 지금처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요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각각 대응하는 변이 전부 2분의 1로 축소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변의 길이입니다. 요 변의 길이가 이 AB하고 BC하고 CA의 이 길이 B가 똑같은 길이 비율로 2분의 1로 이렇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SSS 닮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SSS 닮음이라는 거는 대응하는 세변의 길이 B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같을 때입니다. 이때 닮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번 놓아 볼게요. 자, 이런 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닮음의 중심을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놓지 말고 꼭지점으로 둬요. 이 자리를 닮음의 중심으로 놓고 뭐 1대2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그려질 겁니다. 여기를 1대2로 잡아요. 이쪽도 1대2로 잡아요. 똑같이. 길이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율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가 이제 1대1이 돼서 우리 저 앞에서 합동할 때 저 평행선 작도를 할 때 제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론에 의해서 여기가 1대1로 이렇게 잡히게 되면 요 여기를 B', C'에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삼각형 ABC를 2배 확대한 도형이 A, B', C'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이 이제 역시 이제 닮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요 각이 이제 공통입니다. 이 각이 공통인 거는 이 자리를 닮음의 중심으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A, B', C'이 닮음이기 때문에 이 각이 이제 같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같게 되고 이제 2배 확대된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것도 이제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닮음은 변의 길이 비율이 이거 때 이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 때 이게 같고 가운데 낀 각이 공통인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SAS 닮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변에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 비가 같고 얘가 같고 그 다음에 요 대응하는 두 변 사이에 요 반드시 낀 각입니다. 사이각이 같을 때입니다. 뭐 사이각, 낀 각 같은 겁니다. 이럴 때도 닮음인 도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닮음인 도형이 만들어지면 도형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각 세 개의 각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세 개의 각이 같기 때문에 잠깐만요. 전화 와서 제가 좀 전화 좀 받고 할게요. 여보세요? 예, 제가 지금 뭐 좀 하고 있어서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예. 확대나 축소하게 되면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크기만 변하기 때문에 각이 전부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은 대응하는 두 각이 같으면 대응하는 나머지 한 각은 자동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AAA라 하지 않고 AA 닮음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합동조건하고 되게 비슷하죠. 합동조건에서 SSS가 있었죠. SAS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합동조건 중에 하나 남아있는 게 SAS라는 게 있었어요. ASA라는 게 있었어요. 요게 이제 합동조건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각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각이 자동으로 같기 때문에 합동조건에서 ASA 합동조건과 닮음에서 AA 닮음 조건은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을 세 개를 쓰지 않는 이유는 두 개 쓰면 남은 각은 저절로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AAA라고 하지 않고 AA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닮음 조건은 세 개 SSS, SAS, AA 닮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삼각형이 아닌 다른 도형으로 닮음을 쓴다 그러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모든 원은 이제 닮음이 되는데요. 원에서는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이 반지름의 길이가 뭐 1대2가 되면 2배 큰 도형이 될 거고 뭐 이렇게 됩니다. 또는 정사각형이다 라고 하면 한 변의 길이의 비율만 알게 되면 닮은 도형이 만들어지니까 삼각형에서의 닮음의 조건보다는 대단히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각형에서의 닮음에 대해서는 대해서만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 닮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닮음의 중심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인데요. 요 닮음의 중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전 문제 하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만들어 보고 삼각형의 닮음 이론을 제가 쭉 한번 나열을 해 볼 텐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론이. 그거를 일일이 열거를 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노트에다가 적어 놓고 이런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 보세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닮음의 중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내보는 문제입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이 삼각형 ABC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작도하라 그러면 몇 개나 나오겠어요? 자, 각 변에 꼭지점 하나씩 놓여 있는 도형을 얘기합니다. 이 삼각형 ABC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은 무한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 안에 내접하는 그런 삼각형이 아니고 정삼각형입니다. 이런 정삼각형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삼각형 ABC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하나를 작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중 하나를 작도해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닮음, 요 도형의 닮음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작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우선 요 삼각형 ABC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무한개 존재하는데 그 중에 내접하지 않는 정삼각형 하나를 제가 이렇게 작도를 하나 제가 해볼게요. 자, 이제 정삼각형인데요. PQR이라 놓을게요. 요 정삼각형 PQR은 삼각형 ABC 안에 내접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사이즈가 작은데요. 이 삼각형을 지금부터 확대를 시킬 텐데요. 확대를 시킬 때 이제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세요. 지금부터 이 삼각형을 확대를 시켜서 이 P의 위치가 지금보다 확대가 되면 P의 위치가 이쪽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Q의 위치도 이쪽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R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AC 위에 옮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이렇게 P'이 옮겨진다라고 하면 이 길이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Q가 이제 Q'이 이렇게 옮겨진다면 이 길이의 비율도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거 R입니다. 요 R도 이 자리를 닮음의 중심으로 놓게 되면 이 비율이 일치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 지우고 이제 어떻게 작도를 하냐면
BR을 연장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연장하냐면 연장선이 AC와 만나도록 만든 다음에 여기를 R'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아까 비율이라고 했는데 요 외분점이 일정한 비율이 되도록 하려면 요 R'으로부터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R'으로부터 QR과도 평행하게 이렇게 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그은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점을 P', Q'이라 놓고 P', Q'을 제가 이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있게 되면 색칠한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요 색칠한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냐 라는 거를 증명을 해내면 됩니다. 우선 첫째 삼각형 BPR하고 그 다음에 BP', 이 두 개의 삼각형을 놓고 보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각이 이렇게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각도 같습니다. 평행하니까 동위각 이렇게 각이 같으니까 삼각형 BPR하고 BP', R'하고는 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닮음입니다. 그래서 닮음인 이유는 각이 같기 때문에 AA 닮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반대로 삼각형 BQ 여기를 물어 놓을게요. BQR 삼각형 BQ', BQR하고 BQ', 놓고 보면 그러면 여기도 평행하게 걷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위각이니까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닮음이 됩니다. 이렇게 닮음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따라서 이 내용은 BR 대 BR', 이 길이 비율이 BP 대 BP'이고 그리고 동시에 또 BR 대 BR'이 이제 밑에 삼각형에서 BQ 대 BQ'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같다는 소리인데 그럼 이걸 다시 쓰면 BP 대 BP', 얘가 BQ 대 BQ'입니다. 자, 빨간 펜으로 제가 표시를 해 볼게요. BP 대 BP',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내용은 저렇게 비율이 성립하면 삼각형 PBQ하고 삼각형 P', BQ'이 되는데 자, 닮음인 이유는 변의 길이 비율 갖고 낀 것 같으니까 SAS 닮음인데 이렇게 닮음이 되니까 각도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요 삼각형을 쓸게요. 요 각이
예, 요 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각이 같으면 이제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가 60도 였잖아요. 이 각이 정삼각형이니까 60도 였는데, 그런데 요 각이 이제 이 각하고 이 각하고가 같은데 똑같은 각 세모만큼 빼버리면 여기가 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 P'인데 여기도 각도를 따지면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삼각형 P', Q', R'입니다. 예, 요 놈은 정삼각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고 또 이렇게 평행하면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예, 여기도 평행하게 된다. 예, 얘도 예, 평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이와 같이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예, 어떤 정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정사각형을 제가 하나 그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정사각형 하나가 있는데요.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때에 이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을 작도를 할 텐데요. 이제 꼭지점 A, 정삼각형을 이 안에 작도를 하게 되면 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고 그 다음 정사각형은 변이 4개니까 4개의 변의 꼭지점 4개가 만들어질 수는 없고요. 이제 A입니다. 예, A를 공유하고 이 점 A를 공유하고 사각형 ABCD 안에 예, 내접하는 예, 정삼각형을 작도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도 이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주제는 닮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겁니다. 자, AC를 그은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A를 공유한다 그랬어요. 이 자리를 공유하고 이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작도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대각선 AC를 이렇게 수직이 등분하는 이런 선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대각선 AC 위에 여기를 PQ라고 할게요. 예, PQ와 똑같은, 자, 이렇게 긋게 되면 PQ와 똑같은 길이의
다른 한 변을 AC 위에 놓아 볼게요. 자, AC 위에 이렇게 놓게 되면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여기를 R이라고 놓으면 삼각형 요 H라고 놓고요. PHR하고 QHR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 정삼각형이 되는데, 이 정삼각형의 크기를 아까처럼 키우면 되는데 어디를 두느냐 하면은 이 자리를 닮음의 중심으로 둘 겁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이 요 A를 지나 PR하고 평행하게 긋고요. 그리고 QR하고도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긋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를 P', Q'이라 놓고 이렇게 평행 표시를 해 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삼각형 AP'Q'인데요. 그러니까 AR 대 AA AR 대 AC가 거꾸로 반대로 할게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삼각형 AP'C를 보세요. 삼각형 AP'C를 보면 AR 대 AC가 P' C 대 P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각형 ACQ'에서 볼게요. ACQ'에서 보면 AR 대 AC가 이번에는 Q'C 대 QC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결국 이게 이제 같다는 소리니까 P'C 대 PC가 Q'C 대 QC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무슨 비율이냐? Q'C 대 QC, 즉 이것 대 이거는 반대쪽에 이것 대 이거 이렇게 비율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PQ하고 P', Q'이 평행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평행을 하면 각도 동위각 관계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AP', Q'이 정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결론이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되면 이 각이 이 각인데, 그리고 또 평행하면은 이 각이 이렇게 각이 같게 되니까 얘가 60이면 여기도 60이 돼서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삼각형 A, P', Q', 얘는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바로 이 자리를 닮음의 중심으로 둘 생각으로
평행선을 긋게 되면 정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예, 도형의 닮음이 이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도형의 닮음을 알았으니까 이 닮음과 관계된 각종 이론들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 이론. 첫째는 자, 이런 도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길이를 ABC라고 놓을게요. 예, 육면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보다가 조금 큰 육면체를 이렇게 만들게요. 대신 길이를 전부 똑같은 비율로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자, 이 길이를 이제 ABC 세 육면체의 세 변을 ABC라고 놨는데 이 길이를 AM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이 길이를 BM이라 놓고요. 여기를 CM이라고 놓게 되면 요 두 개의 입체는 서로 닮음이 되는데 이때에 요 삼각형입니다. 사각형. 요 윗면에 있는 이 사각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만들어진 윗면 이 사각형이 닮음인데 이제 두 개가 이제 직사각형인데 길이 B가 A 대 B, A 대 B로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도형이 닮음인데 현재 닮음의 B가 닮음의 B라는 거는 길이 B입니다. 아까 내분점, 외분점 해서 M 대 N 했을 때 그 길이 B를 닮은 B라 하는데 현재 닮은 B가 1대 M입니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1대 M입니다. 그러면 넓이의 비율은 왼쪽 삼각형의 넓이가 AB고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는 ABM제곱입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1대 M제곱이 됩니다. 1은 이제 제곱과 같고요. 그 다음에 부피의 비율은 왼쪽 입체의 부피가 ABC고요. 오른쪽 부피가 ABCM 세제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 M 세제곱인데 1은 세제곱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도형이 있는데 닮음이에요. 입체가 닮은 B가 M 대 N이면 그러면 대응하는 면을 놓고 넓이의 비율로 바꾸면 제곱이 됩니다. 얘는 M제곱 대 N제곱이 되고 부피의 비율은 세제곱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닮음인 입체 도형을 놓고 닮은 B, 길이 B가 M 대 N이면 제곱을 하면 넓이 비율이 되고요. 세제곱을 하면 부피 비율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전 문제로 조금 다뤄볼게요. 문제 1번.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피의 비율이
54 대 16인 두 개의 구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구, A, B라고 놓을까요? 이거. 이렇게 있다. 그런데 A의 겉면을 페인트 칠해요. 페인트 칠을 하는데 뭐 대충 한번 해볼게요. 한 24리터 정도 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B의 겉면을 칠하는데 페인트 얼마나 들까? 여기 몽땅 칠하면 몇 리터 들어갈까? 이만큼이 필요할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9라고 했어요. 9. 9는 항상 서로 닮음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피 비율입니다. 부피의 비율이 54 대 16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2로 나누면 27 대 8인데 27이 3의 세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조금 전에 했죠. 세제곱하면 부피 비율을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와 같은 비율이라면 닮은 비를 알 수가 있어요. 닮은 비가 3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닮은 비가 3대 2니까 아까 겉면에 색칠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겉넓이 비인데 겉넓이 비는 제곱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9대 4가 됩니다. 그러면 겉넓이 비율이 9대 4일 때 겉넓이 9가 되는 겉면을 칠하는데 24리터 들었다 그랬으니까 그럼 비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9대 4가 24리터 들었을 때 겉넓이가 4가 되는 데는 얼마나 들었을까? 그 얘기니까 9배의 V가 4 곱하기 24가 돼서 V라 하지 말고 S라 할게요. 넓이니까. 그래서 S는 나눠주면 3분의 32리터 이만큼 필요가 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자, 이와 같은 원뿔이 있다고 쳐볼게요. 원뿔, 예. 자, 이런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을 높이를 3등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같도록 3등분 해서 옆으로 자를게요. 이게 좀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제가 다시 그릴게요. 원뿔의 높이를 3등분 했습니다. 이때 맨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원뿔을 V1,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뿔대입니다. 원뿔이 아니고 뿔대를 V2, 맨 위에 있는 뿔대를 V3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물을 채우는데 그 V1을 채우는데 여기에 물을 채우는데 2분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V3라는 원뿔대에 물 채우는데 얼마가 걸릴까? 원뿔대 V3에 물을 채우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자, 여기서 질문이 요겁니다. 요 V3라는 원뿔대를 채우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맨 밑에 있는 원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원뿔대가 아니고 두 번째 큰 원뿔, 세 번째 큰 원뿔, 이게 이제 전부 닮음인데 닮음 비가 1대 2대 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얘기입니다. 요런 원뿔, 그 다음에 이런 원뿔,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원뿔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원뿔 3개의 닮은 비가 1대 2대 3이니까 부피 비율이 얘는 1대 8대 27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요 부피 비율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의 부피 비율이 1대 8대 27이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결국 맨 밑에 있는 V1 대 그 다음에 V2 대 V3 이제 뿔로 바꾸게 되면 1대, 그 다음에 이제 8에서 밑에 1이니까 7대, 그 다음에 27은 두 번째 큰 원뿔의 부피가 8이니까 8을 빼면 19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뿔 대 원뿔과 그 다음 원뿔 대 원뿔대의 비율을 구하면 1대 7대 19라는 비율이 성립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맨 밑에 1이라는 요 원뿔을 물 채우는데 2분 걸렸다고 했으니까 1대 제일 큰 원뿔 19를 채우는 데는 2분 걸렸을 때에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X는 38분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약간 난이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자, 사다리꼴입니다. 그리고 윗변을 A라고 밑변을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에 BC와 평행한 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걷는데 평행하게 건 겁니다. 이렇게 걷는데 이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런데 여기서 사각형 AEFD하고
이 넓이와 사각형 EBCF F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넓이가 S, 이 넓이가 S입니다. 이와 같을 때 EF의 길이와 아래 위에 ABY의 길이와의 상관관계는 어떨까? 그러니까 X와 AB입니다.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사다리꼴에서 위 사다리꼴, 아래 사다리꼴 넓이가 같도록 가운데 자른 겁니다. 이렇게 잘랐을 때 이 길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 확장 정리입니다. 정리입니다, 이거. 가 되는데, 다만 길이를 구하게 되면 무리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x의 길이를 무리수로 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상관관계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CD를 이렇게 연장을 해요. 연장을 해서 만난 교점을 P라고 놓으면 첫째는 삼각형 PAD, 그 다음에 삼각형 PEF, 또 삼각형 PBC가 전부 닮음인데, 닮음인 이유는 평행하게 걷기 때문에 각이 전부 같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닮음 조건은 AA가 되는데, 그리고 닮은 B가 A 대 X 대 B가 되는데, 닮은 B가 A 대 X 대 B가 됩니다. 그러므로 요 닮음인 삼각형 3개의 넓이의 비율은 제곱하면 되니까 A제곱 대 X제곱 대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의 넓이를 이거를 A제곱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각형 AEFD가 이 넓이는 X제곱에서 위의 넓이 A제곱을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각형 EBCF는 이 넓이는 B의 제곱에서 위의 삼각형 PF를 빼면 PF가 X제곱입니다. 이렇게 빼주면 되는데, 그런데 위의 조건에서 이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X제곱 빼기 A의 제곱이 B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한쪽으로 넘기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여기에 이들의 상관관계식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상관관계식 넘기면 X제곱이 제곱의 평균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되냐? 여기 루트 씌우면 되니까 아까 제가 무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무리수 나오는 이 값은 나중에 제 강의 뒤로 넘어가서 중3 무리수 뭐 이런 걸 제가 할 텐데요. 그거를 배운 다음에 무리수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 피타고라스 정리를 제대로 알고, 그때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상관관계식이 이와 같이 성립이 된다. 즉 사다리꼴에서 넓이가 같도록 이렇게 잘라버리면 제곱의 값이 평균값으로 이렇게 바뀐다. 여기 확장 정리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닮음의 아주 기본적인 정리와 그 다음에 확장 정리 하나와 그 다음에 요 닮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어떤 문제들, 얘들을 몇 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길이 B가 나와 있으면 제곱하면
넓이 b가 되고 세제곱을 하면 부피 비율로 바뀐다라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닮음 이론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삼각형에서 어떤 도형들이 닮음이 되는지 다양한 공식, 상당히 공식이 많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도형의 닮음이 어렵다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요. 문제는 난해한 것들이 대단히 많이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난해한 문제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 문제를 다루지 않는 거는 지금 한 내용만 해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실전 문제를 또 다루게 되면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힘듭니다. 자, 오늘도 제가 수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 노트를 갖다 놓고 개인 노트 정리를 해서 충분한 복습을 한 다음에 완전한 이해에 도달을 하면서 그리고 다음 영상을 또 계속 시청하게 되면 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닮음 단원의 이론을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